자,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4번 문제입니다.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한테 공급하는 공동 중에서 공공택지 아닌 택지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 핵심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산정이 따라 상대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요 적용주택이 아닌 것이 원칙은 이것이 도심 공공복합지구하고요 핵심 재생지구 이것이 원래 분양가 상한제 걸렸었는데 이번에 법 바뀌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곳으로 이동이 되었죠. 그래서 민간 택지 가운데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 핵심지구 이번에 2월달 법령 개정되면서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 받지 않는 비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이 작년 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렸지만은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체크를 해두세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건설한 공공택은요, 전부 다 분양가 제한 다 받죠.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 제한 받는 것이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가운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장소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다시 또 정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205번 또 변경사항들 밴드에 올린과 변경 조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06번 보시면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로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일 때만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걸립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단독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장소 안에서의 공동주택만이 분양가 제한이지 단독주택은 분양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6번 X가 된다. 이런 부분 또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207번입니다. 어디입니까? 보시면은요. 우리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주택들 보시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중에서 보시면 또 경제자유구간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동택 이거하고 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택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 관광특구라고 하는 특정 한정된 장소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208번을 보시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서 조합이 단독 시행을 하는 경우로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해당 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가 적용 대상이다가 아닙니다. 공공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이 단독 시행이 아닙니다.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공동 시행을 해주는 사업장일 때 그러합니다. 조합이 단독 할 때는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조합 단독 시행이 아니고 그들이 못하니까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참여해서 해주는 공동으로 해주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일 때 그러하다. 이렇게 구분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상이지만 이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9번 보시면은요. 209번 보시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공공재개발 사업, 혁신지구 재생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있죠? 요것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는 주택이 있죠. 그래서 209번 또 지금은 X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210번입니다. 자,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판단 기준에 보시면요. 일단 투기 과열 지역으로서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장소로서 이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물가 상승 2배를 초과한 장소일 때 대상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주택가 상승률 12개월 동안 판단해서 2배 초과, 또 주택 거래량 발생년이 전년도 동기한 대비해서 20% 초과, 청약률이 5대1 초과인데 국민주택 평균 10대1 초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1번에 또 나와 있죠.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 또 청약 5대1 초과 지역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1번 맞습니다.
자, 12번은 그 절차죠. 항상 거기 그 장관이 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 다음에, 아니, 시도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한다. 효력은 발생했지만 그 공고사항은 시군구청의 통지에서 시군구청장이 해당 관할 내에 사업하는 시행사, 사업자한테 그들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해서 보시면 절차가 지금 나왔네요. 자, 지역 시도한테 통보가 아니죠. 시군구청한테 통보해 주죠. 그 전에 미리 시도한테 의견 듣고 나서 심의해서 공고했지만 공고가 난 다음에 시군구청에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12번도 X가 되겠고요. 13번 보시면 해당 지방에서 이 상환자등의 제한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해제 요청이 있다. 요청이 있으면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라고 하죠. 그래서 40일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다. 그래서 건축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본엔 건축비가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로 따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따로 산정하는 것은 이제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청에서 따로 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번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5번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표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를 공시한다. 그래서 분양가 공시는 공공택지는 사업자가 모집 공고에 들어간다.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따로 공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번 맞고 16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분양가 공시할 때 그 공시 내용에는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같은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 심사위에 심사받은 내용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18번 가보시면요, 이 분양가 심사의 설치는 시군구청장이 한다. 언제 하느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하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지 승인 받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X가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요. 19번입니다. 장관이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그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국민주택권 매입 상한선 적정성 여부는 심사위 심사이다. 아니죠. 장관이 항상 손 못 대고 시군구별로 산정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과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중에서도 일종 채권은 누구나 매입하니까 말고 이종 채권이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서 80호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자한테 매입케 하는 바로 이종 채권에 대해서만 그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산정한 기본형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제2종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매입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19번 또 X네요. 해서 보시고요. 일단 분양가 심사위원회 보통 시군구청에서는요, 전부 다 10명 이내죠. 10명 이내. 15명 이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21번 보시면은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특히 위축 지역에 한해서는요, 이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할 때와 또 위축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요, 위축 지역 말고 과열 지역 지정할 때 안에서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죠. 그래서 이제 21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지역 후보지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청약 딱 뜨면 전부 다 5대1 초과, 주택 평형은요 10대1 초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분양 실적의 전가보다 30% 이상 증가가 아니죠. 증가되면 집이 남아도니까 땅값이 집값이 다운됩니다. 부족하니까 올라가겠죠. 자, 부족한 곳이겠죠. 당연히 증가가 아닙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는요, 시도가 또 지정할 수 있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 다음에 심의해서 공고한다. 근데 국토장관은 항상 시도의 의견 듣고 심의해서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검토는 다 우리 조정과 이제 보시면은 투과지구는 다 반기마다 이렇게 단축이 되었죠. 연일가 아니고 반기마다 재검토 조정하는데 조정해도 잘 안 하니까 이제 요청해서 이제 해제를 요청도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4번 또 X입니다. 연이라고 조정은 이제 재검토는 반기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과열 지역은요 1.3배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또 위축 지역은 1배,
하락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열지기니까 1.3배 초과한 곳이죠. 1.1배 1.3배 초과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 위축 지역은 보시면 1% 이상 하락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임대주택 공급 촉진부터 이하 부분들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